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면 돈은 결국요 공급망으로 퍼지게 됩니다. 테슬라 전기차 때도 똑같았어요.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사, 그 외 전장 반도체들 이번에도 똑같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스페이스X 관련 수혜주 안에서도 여러분, 지금 시장의 시선이 다들 어디에 가 있습니까? 미국이냐, 이란이냐, 전쟁 터지냐, 마냐, 여기에 전부 쏠려 있죠. 근데요, 이렇게 전 세계가 긴장에 휩싸여 있을 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치 조용히 아주 치밀하게 다음 10년 먹거리 산업을 준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국내에 있는 스마트 머니들도 이미 그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뉴스 하나가 아니에요.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흐름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기업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자, 이거부터 짚고 가야 됩니다. 이번에 스페이스X 상장 얘기 나오면서 시장에서 보는 기업 가치가 얼마냐면요. 자그마치 1조 7,5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했었을 때는 2,500조 원이 넘어서게 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랑 같은 급으로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번에 IPO로 최대 500억 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돈을 그럼 어디에다 쓰느냐? 스타쉽, 우주선 개발하고 그리고 우주 AI 데이터 센터 짓고 달 기지까지 가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우주에 뭐를 붙이고 있냐고요? AI를 붙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단순히 로켓 회사가 아니라 우주 인프라 기업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인정해야 될 건 머스크. 예전만 하더라도 화성 간다, 로켓을 썼던 걸 재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사실 다들 반신반의했잖아요. 무슨 꿈꾸는 소리냐 이랬던 기억도 나는데 근데 지금은요. 그가 발언했던 그런 내용들이 거의 하나하나 실천을 해 나가면서 거의 다 이뤄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바뀌었어요. 머스크가 뭔 얘기를 하기만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머스크가 그 다음 판을 어떻게 보고 있지? 그리고 이 다음에는 그럼 어떤 세상이 열리는 거지? 이걸 먼저 다들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면 돈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단순히 스페이스X 주식만 올라갈까요? 아니죠. 돈은 결국요, 공급망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거는 테슬라 전기차 때도 똑같았어요. 테슬라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그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사, 그 외 전장 반도체들 결국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로도 돈이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스페이스X 관련 수혜주 안에서도 이미 스페이스X에 지분을 투자를 했다 혹은 이 투자판에서 딜에 좀 참여를 했다. 이런 기업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긴 호흡에서는 계속 납품을 해서 그 공급망 안에 들어가서 같이 돈을 벌 회사 이쪽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고 있는 기업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냐 쉽게 말씀드리면 태양 전지에 들어가는 페이스트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기를 만들어서 밖으로 빼주는 전도성 물질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스페이스X가 결국 지금 하려는 게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겠죠. 그 전기를 어디서 만드느냐? 바로 태양광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그 태양광 안에 들어가야 되는 핵심 소재 중 하나가 이 페이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흐름도 나오고 있어요. 이 미국의 항공우주 기업 쪽에서 대주 전자재료 제품에 대한 문의가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시 제품도 이미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북미의 상위 태양광 업체하고도 협력이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공급망 진입 가능성이 국내 기업 안에서는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스페이스X 수혜주는 이미 지분을 투자한 회사보다 앞으로 계속 이 스페이스X와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장은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작이거든요. 계속 돈을 벌어야 되니까 결국 이 공급망 안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좋지만 또 상당 부분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앞으로는 소재 쪽에 공급망 쪽에 편입될 수 있는 기업들을 더 중요하게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도 살펴볼게요. 지금 앞서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뭐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5배 가까이 7,000원 아래에서부터 최근에 뭐 25,000원을 넘어섰던 가격에서 이제 거래가 됐었으니까 대여섯 배가 이미 오른 상황이죠. 그런데 대주전자재료는 6, 7만 원권에서 본다면 약 한 12만 원권에서 거래하고 있으니까 2배 정도밖에 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사실 지수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뭐 거래소 기준으로 5% 안팎에서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대주전자재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마이너스 0.6%, 7%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첫 번째로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쪽에서 들어갔었고 상당 부분 뭐 차익 실현도 했겠죠. 대여섯 배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자꾸 시장에서는 그 다음 단계에 어디에서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내야 되느냐 이런 욕구가 커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스페이스X 상장일이 6월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금들이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덜 밀리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눌림목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눌림목이 나와야 좋은 주식도 좀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패턴으로 보면 11선을 웬만해서 종가상으로는 이탈시키지 않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추세상으로 그런 흐름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1선을 지난번에 한번 이탈을 시켰는데 갈 수 있는 기업, 가는 기업들은 제가 뭐라 그랬죠? 21선 이탈했다 하더라도 바로 거래량 동반해서 발빠르게 치고 올라온다. 이게 올라가는 잘 달리는 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재료가 약간 밀린다 하더라도 21선을 어지간해서 종가상으로는 훼손하지 않는 선 내에서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하게 담아본다면 11선 정도 선까지 밀렸을 때 그럴 때 담아본다면 비교적 최근래 안에서는 좀 저렴하게 담아볼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기준점을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우선 직전 고점 탈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하고 상관없이 지금 시계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어요. 6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4만 원을 1차 목표로 해보면서 여기를 얼마나 강력하게 돌파하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전쟁 뉴스 때문에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돈은 어때요? 우주와 AI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스페이스X의 상장은 뭐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산업판 자체를 또다시 한번 키우는 분명한 트리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공급망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 체급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기업은 아직 시장에서 완전히 주목받지 않았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 계속 부각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김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